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수능의 감 11강 첫 번째 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의 소재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계화된 교육을 위한 현장 경험의 조직 방식이라는 건데요. 세계화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운 글일 텐데요.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lthough the potential for acquiring a truly global education has never been greater, actually achieving it requires more than simply being there. 자,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끊기죠? 비록 뭐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는 뭐뭐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포텐셜, 가능성, 잠재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의 가능성이냐면 실질적인 세계화된 교육을 얻음의 잠재성이, 가능성이 has never been greater, 더 높았었던 적이 없지만, 즉 지금이 가장 높지만, 이런 뜻입니다. 자, 영어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부정문하고 비교급이 나오게 되면, 이는 곧 최상급을 의미를 해요. 부정문하고 그 비교급이 함께 나오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은 지금보다 더 많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재산은 더 많을 수 없어. 막 이거는 더 많을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지금 많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 대한 빡침은 이보다 더 클 수 없어. 이것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화된 교육을 얻음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가장 크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실질적으로 세계화 교육을 이룩하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그냥 단순히 거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단순히 거기 있는 건 뭐냐면, 세계화 교육을 단순하게 받는 그 장소에 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화 교육을 이룩하기 위해서는요. 세계화 교육,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을 받는 것은 그냥 교육을 받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더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화 교육, 말이 어렵잖아요. 세계화 교육이 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냥 교육이라고 쉽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많은 것들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Whether our field experiences are constructed in the ways that promote meaningful intellectual and intercultural learning. 그것의 성공은 많이 무엇에 달려 있냐면 뭐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려 있대요. 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접속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주어 동사인지 아닌지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의 현장 경험들이 조직화되어졌는지 아닌지, 조직이 되어졌는지, 현장 경험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고요. 위에서 소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현장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그것이 잘 조직이 되어져 있냐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인데요. 어떤 방법이냐면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의미 있는 지적인, 그리고 문화 간 교류, 그리고 의미 있는 지적인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현장 경험이 조직되어져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계화 교육의 성패가 좌지우지된다. 벌써 주제문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황색깔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시험 서술형이나 혹은 주제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로 출제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되셨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if를 못 쓴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도 뭐뭐인지 아닌지, if도 뭐뭐인지 아닌지이겠습니다만 whether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치 다 뒤에 올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if를 쓰면 여기서 틀리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way 다음에 맨날 선생님 way 다음에 how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계 부사라면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데요. 물론 way 다음에 how를 쓸 수도 없겠습니다만 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데 지금 불완전한 절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관계대명사 나왔죠? 주어 없잖아요. 주어가 없잖아요. 얘가 자체가 주어고 그게 꼭 방법인 거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써야지 여기에 무슨 in which라든가 혹여나
how가 나오면 여기서는 틀리게 된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which는 돼요. which는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Pressure to satisfy student demand can easily lead to hastily constructed programs that lack focus and clear definition. 자, 압력인데요. 뭐 할 압력이냐면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그러한 압력은요. 쉽게 결과를 냅니다. 이끕니다. 학생들의 요구만을 그냥 단순하게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압박은 야기시킨다고요. 이끈다고요. 뭐를 이끄냐면요. 갑작스럽게 혹은 성급하게 구성되어진 프로그램을 이끈다. 프로그램인데 구성된 프로그램이고요. 형용사죠. PP는 이 PP를 또 부사가 꾸며주고 있고요. 성급하게 구성되어진 프로그램. 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나오고 있네요. 각각 꾸밈을 받는 거죠. 명사가 형용사 꾸밈을 받고 형용사는 부사의 꾸밈을 받고. 그렇죠? 근데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 부족하대요. 자, 집중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명백한 정의가 부족한 그런 그 애매한 성급하게 구성되어진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의 요구사항들만 만족시키고자 하는 어떤 압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세심하게 이 세계화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잘 조직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 교육과 함께 말이죠.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다문화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 그러한 현장 경험이 같이 접목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세계화 교육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학생들의 요구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성급하게 구성된 조금 허접한 정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집중도 되지 않는 그러한 성급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만이 나오게 됩니다. 제대로 된 세계화 교육을 할 수 없겠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 in such cases 그런 상황에서 any preparatory training, 그러니까 준비 훈련 that would help us to interact effectively in our overseas setting tends to drop out. 자, 준비 훈련인데요. 우리들을 도와주는 준비 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냐면 상호작용하도록요. 효과적으로 우리의 해외 환경이라는 것은 다양한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과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준비 훈련이 뭐 되는 경향이 있어요? drop out. 누락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 빨리 성급하게 준비를 한다면 말이죠. 5번 This deficiency has fairly predictable consequences. 이것의 결핍은요. 꽤나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뭘까요? 당연히 그 세계화 교육을 위한 어떤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예측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겠죠. 6번 Without the requisite understanding and the skills to learn with and from those in our field setting. 자, 그래서 필요한 이해와 기술 없이 그들과 함께 배우거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배우고자 할 때 필요한 이해와 기술 없이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러한 필드 세팅. 여기서 필드 세팅은 뭐냐면은 아까 봤었던 그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스킬과 이해가 없이 우리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가 없이 경험만 축적하냐면 without stepping much outside our comfort zones. 우리의 안락지대를 많이 벗어나는 것 없이 어떠한 경험만 하게 될 겁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지금 어쩌자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세계화 교육이라는 것을 해봅시다. 세계화 교육은 의도가 뭐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세계화, 즉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러한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수업에서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그러한 장소, 현장 경험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안에서 베트남 사람, 일본 사람, 뭐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이러한 다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장 경험이 잘 조직화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현장 경험이 필수적이다. 세계화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세팅이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지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준비가 잘 안 되고 성급하게 만들어진다면 예측 가능한 결과, 즉 좋은 결과겠습니까? 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 사람들을 이해할 때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해와 어떤 기술들 이 사람하고 함께 학습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배울 그쵸? 그게 이거예요. 사람들인데 in our field setting 그쵸? 세팅이 되어져 있는 이 장소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장소를 이러한 준비가 없이 가게 된다면 갔을 때 애기들이 어떤 그 경험을 하기는 해요. 경험을 축적하기는 합니다. 경험을 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다? 뭐 없는 경험을 쌓게 된다고요? 이 안락지대를 벗어날 수 없는 경험만 쌓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락지대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어떤 한국적인 그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자,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배우게 된다면 한국적인 느낌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겠죠. 없으면 더 편견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이 사람들하고 이해하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한국적이라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일본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을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국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 사람하고 잘 학습하고 일본 사람들을 잘 배울 어떤 준비가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거겠죠. 그쵸? 한국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그쵸? 이게 지금 컴포트 존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락지대라고요. 어떤 게 더 안락하겠어요? 여러분들 가갖고 다른 나라 문화에 있는 것이 좀 편안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적인 것이 좀 더 편하네요? 한국적인 것이 좀 더 편안하겠죠?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서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하고 잘 배울 수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세팅이 너무 성급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이 사람이 한국적인 느낌을 즉 안락한 느낌을 가지고서 요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있는 다양한 문화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자,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해주세요. 밑에 그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학원 학생들이면 바로 손 들고 물어보셔도 되겠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is cocooning occurs, 이러한 고치 생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치는 뭔가 보호막이 쌓여져 있는 거죠. 보호막에 둘러싸여서 즉 한국적인 어떤 요소에 의한 보호막이 둘러싸여진 상태가 발생을 한다면 we can't expect much deep learning to take place. 우리는 심층적인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깊은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한국적인 요소에 둘러싸여진 상태로 여기 들어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심층적인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죠. 되셨죠? to occur 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쓰는 것의 중요함도 여기에 좀 나와져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서는 첫 번째 글이 제일 어렵고요. 나머지 세 개의 글은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또 한글로도 이렇게 주제문이 뭔지도 나와져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글은 소재가요. 시 쓰기에 있어서 단어의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단어의 경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물에 흠뻑 젖은 천 조각을 가능한 한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더 세게 비틀어서 더 많은 물을 빼내야 하는 것에 비유를 들면서 이런 비유를 들면서 시도 더 많은 단어를 머리에서 짜낼수록 시가 더 좋아진다라는 그러한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를 길게 써요? 짧게 써요? 짧게 쓰죠? 근데 내용을 함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 한 단어를 가지고서 많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팡팡팡팡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시인의 머릿속에서 시인도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이 상황에서 이러한 단어를 쓰면
한 단어를 쓰면서 많은 내용을 함축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어들을 짜내서 시를 쓰게 된다면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자, 1번 볼게요. On the subject of the economy of words. 자, 단어의 경제의 주제에 있어서 자, 경제라는 말을 여러분들 맨날 그 어려운 경제 이런 걸로만 보면 여기서 글이 이해가 안 되실 거고요. 경제라는 말은 여기선 이겁니다.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재료를 들어서 더 많은 것의 결과를 내가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단어의 경제, 그러니까 여러 단어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문장도 한 단어를 써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면 단어를 경제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고발을 해서 어떤 재판을 받게 하고 싶어요. 되게 많은 글로 얘기했죠. 한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기소. 됐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런 말이 있다고요. 기소. 그렇죠? 무슨 일에 대해서 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계속합니다. 될지 안 될지. 남들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계속 거기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한 단어? 패착.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지금 단어의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단어의 경제학의 주제에 있어서는 The use of an analogy might be helpful. 자, analogy는 비유라는 뜻인데요.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적일 겁니다. 자, 2번. Odd as this analogy might seem at first glance. 자, 여기서 old는 as는 old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자, odd는 이상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상해 보일지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old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문장의 구성을 조금 바꿔서 써주는 그 올도의 도치인데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가 비록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at first glance 처음에는 suppose that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옷을 한 조각 가지고 있다고요. 물에 적셔진 옷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당신은 반드시 get it dry 그것을 말려야 합니다. 얼마만큼으로 말려야 하냐면 as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말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as soon as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빨리 말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For one reason or another 중요한 건 아니네요. 한 이유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당신이 젖은 옷을 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건조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예로 들어가고 있네요. 자, 3번. The harder you turn and twist this piece of cloth, the more. 자, 더비교급이 나오고 있죠. 더비교급은 나올 때마다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체크를 우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장 다요.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더 세게 당신이 돌리고 당신이 옷을 비틀어댈수록 더 많은 물이 당신은 축출해낼 수 있습니다. 옷으로부터. 그리고 the drier it gets. 그 옷은 더욱더 말라질 겁니다. 뭐 하면서 short of ripping the fabric. 천에 찢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그거예요. 젖은 옷을 당신이 더 세게 돌려서 짤수록 더 많은 물을 거기서부터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더 옷을 말릴 수 있다. 끝이에요. 4번. In a way, 어떤 면에서 Poetry is just like that. 시도 꼭 그런 것과 같습니다.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수록 마치 이 옷감을 꽉 비트는 것처럼 머리를 더 짜낼수록 마치 젖은 옷에서 그 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시인이 머리를 더 짜낼수록 이 상황에 맞는 긴 문장이 아니라 한 단어를 선택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5번. The more you squeeze letters, words, adjectives, verb, nouns, and so on. 더 많이 당신이 짜낼수록 단어나 이런 것들을요.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 이런 것들을 당신이 머리에서 더 짜낼수록 당신이 시인으로서 더 짜낼수록 그리고 while 반면 뭐뭐 하는 반면에 still preserving the integrity of the intended meaning 의도된 의미의 온전성을 보존하는 반면에 이런 것들을 짜내면 the better the poetry becomes 시는 더욱더 좋아질 겁니다. 되셨죠? 여기도 더 비교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써놓은 겁니다. hence 그러므로 in poetry 시에서 the concept of less is more applies 더 적은 것이 더 좋다 개념이 적용된다. 더 적은 것이 더 좋다고요. 여러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시는 그럴 때 더 좋다.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다. 짧으면 짧으면서도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려면 단어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머리에서 잘 짜서 자, 그러한 내용이 나와져 있는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많이 어렵진 않죠? 두 번째로 어려운 글이었고요.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나쁜 태도. 사람들은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도 되게 성격이 착한 사람도 나쁜 태도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가령 운전할 때도 가끔 사람들이 막 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앞에 차가 끼어들거나 브레이크 밟고 그러면 착한 운전자도 막 욕하고 내려서 싸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특정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나쁜 태도를 보여줄 때가 있다. 이런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Some people seem to have bad attitude all the time. 몇몇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쁜 태도를 항상. Those who are always angry or sociopathic. 항상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반사회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다. 자, for most of us. 하지만 대부분 우리에게는 it's situational. situation은 상황적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적이다 라는 말은 가끔씩 발생한다. 그것은 가끔씩 발생한다. 나쁜 태도가 되겠죠. 나쁜 태도는 가끔씩 발생하며 그리고 quickly summoned 아주 빠르게 호출이 되어집니다. summon은 소환하다 이런 뜻인데요. 불러 들여오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쁜 태도는요. 가끔씩 발생하지만 빠르게 호출이 됩니다. 뭐 할 때? When we are put 우리가 놔질 때 수동태로 쓰였네요. 어디에 놔지냐면 triggering circumstances예요. 촉발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뭐를 촉발합니까? 나쁜 상황을 촉발시키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나쁜 상황, 나쁜 태도가 발생이 된다 이런 거죠. Like 뭐처럼? Driving a car.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어떤 촉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나쁜 태도가 나오게 된다. 그렇죠? It seems to bring out the worst in us. 그것은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악의 것을, 우리 안에 최악의 것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 촉발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나쁜 태도는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최악의 것하고 동일시된다. 이런 말이죠. 엄청 화나잖아요. 운전하다가 화나게 되면 말이죠. 자, 4번 볼게요. When we are behind the wheel wheel은 운전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운전대 뒤에 있을 때 말인즉슨 우리가 운전 중일 때 we tend to be very defensive and territorial. 우리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영역적이 됩니다. And will 우리는요 will behave much more aggressively. 우리는 훨씬 공격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than 뭐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때보다 뭐 할 때보다 face to face 상황에서보다. 자, 이거는 부사고 장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face to face는 면대면이거든요. 1대1 직접적일 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거래요. 우리가 운전하는 동안에 훨씬 방어적일 거고 영역적일 거고요. 자, 5번 road rage 도로에서의 분노는요. all too common response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도로에서 분노는 자, 뭐에 발생하는 이 반응이냐면 사소한 사건 like 뭐 같은 being cut off in traffic 자, 교통 상황에서 새치기 되어지는 것 자르고 들어와짐 당하는 것이죠. 교통 상황에서 자르고 그러니까 내 앞에 누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사소한 사건에서 우리가 발생시키는 너무 흔한 반응입니다. 로드 레이지라는 것은요.
사실 내 앞에 누군가가 끊고 들어오는 거, 줄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로에서는 내 앞이 누가 뭐 내 자리입니까? 남이 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사소한 사건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그게 바로 로드 레이지고 운전 상황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6번 It turns out that most of us are more likely to take more time leaving a parking lot if we see someone waiting for our spot. 자,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도로상에서 끼어들기 당할 때 우리가 분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사람들이 운전할 때 영역적이다, 테리토리얼하다를 나타내주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주차장에 갔을 때 이제 내가 차를 주차해 놓고 집으로 가려고 해서 다시 차에 탑니다. 그럼 다시 시동을 걸고 뭐 옆에 있는 여자친구나 애기들한테도 안전벨트를 해주고 좀 준비를 하겠죠, 출발하려고. 그런데 앞에 지금 다른 차가 와서 내 자리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난 더 빨리 나가는 게 아니고 더 늦게 나간다고요. 왜? 여기 내 자리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다른 차가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뻔한 건데, 운전할 때는 막 되게 영역적이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 차가 기다리고 있으면 좀 천천히 나간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하물며 막 민기적 거리고 있을 때 얘가 빵빵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빵빵 거리면 저 녀석 봐라 이러면서 더 안 나간다고요. 이거 내 자리인데 네가 일로 들어오려고? 되겠냐? 이러면서 더 오래 기다린다, 더 오래 시간을 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으로 밝혀진다, 대부분의 우리는 더 확률이 높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질 확률이 크다. 뭐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소비를 하냐면 living the parking lot, 주차 공간을 떠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일 확률이 크다. 만약에 우리가 보게 된다면, 누군가가 기다려요, 우리의 장소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을 보게 된다면 일부러 더 늦게 나갈 확률이 크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지각동사 C가 나오고 있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거나 동사 ing 쓰는 것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투부정사 쓰면 틀리고요. If the other driver honks or flashes his lights, 만약에 상대편, 즉 기다리는 차가 경적으로 울리거나 아니면은 플래시 번쩍번쩍한데요, 그의 등을 번쩍번쩍한다면 we will take even longer, 우리는 시간을 더 끌 겁니다. 그쵸? This is a great example of passive aggression, 그것은 수동적인 공격성의 좋은 예이다. 아니면 영역적인 테리토리얼한 behavior의 좋은 예시겠죠. 9번 The anonymity는 익명성이고요. 익명성은 신원을 모름이에요. 차 안에 있으면 여기 내가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선텐이 또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The anonymity and insulation that comes with being in a movable box allows us to do things we would never do face to face. 익명성과 단절이에요. 차 안에 있으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또 밖으로부터의 단절이 보장되잖아요. That comes with being in a movable box. movable box는 vehicle 혹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car. 그렇죠? 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익명성과 이 단절성은 허락합니다. 우리들이 to the things,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허락해 준대요. 가능하게 해줍니다. 어떤 일이냐면 that we will never do, 우리가 절대 하지 않을, 만약에 면대면 상황이면. 그쵸?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서 있고 저기서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비켜주잖아요. 근데 차 안에 있으면 익명성과 단절성이 보장될 때에는 면대면이었으면, 즉 사람 대 사람이었으면 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잘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나쁜 태도였습니다. 자, 마지막 글이네요. 역경의 의미. 역경, adversity, 역경.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역경? 사람들이 역경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역경을 겪고 있으면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사람들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고 나만 바보된 기분이고, 그렇죠? 역경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역경이 끝났는지, 내가 성장했는지 이런 느낌도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어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역경을 거치셔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자 하면 역경, 남들 다 놀 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역경을 거치셔야 되는 거고,
성공을 하고 싶어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다 놀고 편하게 지낼 때 여러분들은 좀 더 학습하고 공부하고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그런 역경의 시간이 근데 좀 짧지가 않아요. 남들보다 뛰어나지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아니면 2년, 3년을 남들이 놀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매진을 하는 그런 역경을 이겨낸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역경이 끝나고 남들보다 더 멋진 뛰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그래요. 선생님도 그걸 정말 체감을 했고요. 짧게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좀 오래 걸린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역경을 쉽게 그 고난을 극복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되게 오랜 시간 들여야 되는데 짧게 한번 해보고 나 역경 겪었으니까 좀 더 성장했나? 그런 거 없어요. 자, 역경의 의미. 역경이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이며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저 유료교에 더 가깝다는 글. 젠장 뭔지 모르겠네요. 유료교가 일단 뭔지 잘 모르겠죠? 자, 1번 볼게요. My life began to change. 내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뭐 할 때 바뀌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해했을 때 뭐라는 것을. 역경은 흔한 경험이다. 뭐의 흔한 경험? Great people, 위대한 사람들의 흔한 경험이 역경이다라는 것을 내가 이해했을 때 내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이런 역경을 겪은 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역경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한 역경, 그런 공부 같은 거 말이죠. 남들이 다 놀 때 하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공부, 이것도 역경이면 역경이죠.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걸 겪었다고요. 그것을 알았을 때 내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 Instead of feeling sorry for myself, 내 자신에 대해서 유감을 느끼는 것 대신, 유감을 왜 느끼냐면 나 그렇게 안 살았는데, 맨날 조금 그 역경이 올 것 같으면 내가 항상 피했는데,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남한테 넘기고 나는 안 했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했는데, 그래서 유감을 느끼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지난 내가 안 했던 것에 후회를 느끼는 것 대신에 I began to get excited. 나는 흥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근데 새로운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내가 여태까지 조금 인생이 허접했는데 이걸 알았으니까 한번 이번엔부터는 역경을 잘 이겨나가서 새로운 사람이 돼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흥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3번 I realized that. 나는 깨달았습니다. Adversity is more like a toll bridge. 역경이라는 것은 더욱 뭐뭐가 같다라는 거. like는 뭐뭐 같은이잖아요. 더 뭐뭐가 같은 요금을 지불하는 도로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요금 지불 도로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고요.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서 가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 근데 이 길이 공짜 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요. 그게 역경이지만, 즉 무언가 나의 희생, 고통을 수반하는 그러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도로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것이 곧 역경이죠. 자, then 무엇보다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On the way to success. 성공으로 가는 길에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지불해서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도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역경이. 그걸 잘 이겨내면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역경이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못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앞에 나가서 PPT 발표하는 게 굉장히 창피하고 남들이 나를 막 다 되게 PPT 못하는 놈으로 기억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거를 여러분들 하면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술이 늘어요. 뭔가 얻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밤샘 고생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 앞에서 놀림받지 않으려고 되게 열심히 준비해보고 PPT 기술도 늘고 발표하는 기술도 늘고. 근데 그걸 창피해갖고 안 한다고 그 역경을 피해버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못 얻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죽기야 하겠습니까? 그거 못한다고 죽나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한번 해보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항상 그래요.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모든 것들은 항상 그래요. 그거 해보면 죽지 않고요.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4번 My problems become less invasive. 내 문제들은요 더 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도가 더 적어졌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적어졌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I no longer felt as if they were always going to be there.
자, 나는 더 이상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러한 문제들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제 더 이상 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역경 그러한 어려운 게 앞에 있다라는 거 알고서 자꾸 피해 가려고만 하면 피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거기에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PPT 발표를요, 한 번 못하게 되면 PPT 할 때마다 못하고 계속 피해 다녀요. 그럼 뭐예요? PPT 있을 때마다 항상 고난인 거죠. 근데 이거를 한번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한 번 PPT를 해본 사람은 다음에도 PPT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그 역경을 지나가 본 사람은 다음에도 똑같은 역경이 만나게 되면 그냥 쉽게 해 나가요. 그러면 옆에서 그 역경을 보게 됐을 때 항상 포기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느끼겠죠. 여러분을 보고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이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many people run from their problem. 그들은 도망칩니다. 뭐로부터? 그들의 문제로부터. Not realizing,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PPT만 안 되죠?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니까요. 직접적으로요. that, 뭐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There are necessary stops. 자, 필요한 어떤 정거장들이 있대요. On the road to the life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삶으로 향하는 길에는 항상 어떤 필요에 의한 멈춰야 될 곳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나가고 있을 때 한번 역경이 옵니다. 여기서 막 멈추는 느낌이 들죠? 아, 내가 잘 나가다가 여기서 한번 멈춰버렸네. 이것도 포기하면 안 되고 이걸 뚫고 나가면 또 잘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역경이 한번 오죠. 뚫고 이겨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연예인들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이상민 이런 연예인들 보세요. 100억대의 사기를 맞았었는데 100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역경을 이겨내니까 다시 또 돈을 잘 버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역경은 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줄 거고 하늘이 돕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6번 I begin to wonder. 나는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Is adversity what helps people become great? 자, 평소문으로 보면 이거죠. 평소문으로 보면 역경은 이다. 사람들이 위대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거죠. 그거를 의문문으로 그냥 써놓은 거기 때문에 비동사 주어 이렇게 쓴 거죠. 나는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역경이 사람들이 위대해지도록 돕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왔다음에는 뒤에 불완전하게 나오죠. 뒤에 보면 불완전해요. 그쵸? 저기 없잖아요.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 adversity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말 아닌가요? 아니에요. 평서문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adversity is what 블라블라 하는 것. 앞에 동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 관계대명사 마치 꼭 that을 쓰고 싶을 느낌일 텐데 그거 쓰시면 안 돼요. 그쵸? adversity가 지금 선행사가 아닌 겁니다. 그쵸? 역경은 뭐뭐 하는 것, 사람들을 위대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what이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다시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빨리 볼게요. Overcoming adversity strengthen my problem solving skills and demonstrating a positive response to adversity magnetically draw people to me. 멋진 말이에요. 자, 역경을 극복하는 것은 강화시켰습니다. 나의 문제 푸는 능력을.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시켰고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그러니까 역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나 할 수 있다, 해본 적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요, 마그네틱은요, 자석이에요. 자석처럼, 그러니까 자석과 같이 자연스럽게 끌어들였습니다. 사람들을 나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고 와, 대단한 사람,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 곁에 있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끌리도록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10강, 수능의 감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수능의 감 12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